수영을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더 오래 연습하면 실력이 나아질까? 체력을 더 기르면 더 빨라질까? 하지만 정답은 의외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사실 수영 실력의 차이는 체력이나 근력보다는 요령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요령은 같은 에너지로도 2배, 3배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비밀, 자유형을 확실하게 바꿔줄 3가지 핵심 요령 즉 핵심 자세를 알려드릴 텐데요. 자유형의 팔 돌리기 자세, 킥, 그리고 몸의 라인 자세까지 이 3가지만 제대로 알게 되면 지금까지 뭔가 답답했던 부분들, 또 왜 금세 지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질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비밀은 팔은 빨리 돌리는 게 아니라 물을 오래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수영에서 정말 중요한 건 팔을 얼마나 빨리 돌리느냐가 아니라 물을 얼마나 깊게 잡고 밀어내느냐인데요. 여러분이 줄다리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줄을 빨리빨리 당기는 것보다 줄을 단단히 잡고 온 몸의 힘으로 꾹 당기는 게 더 효과적이죠.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라는 줄을 단단히 잡고 몸 전체로 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물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만으로 물을 긁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손과 팔뚝 전체로 물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손바닥 방향입니다. 손바닥을 완전히 아래로 향하지 말고 살짝 바깥쪽과 아래쪽을 동시에 보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물속에서 자연스럽게 팔이 아래로 들어가면서 물을 잡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팔꿈치의 위치입니다. 팔꿈치를 수면 가까이에 높게 유지한 상태에서 손과 팔뚝으로 물벽을 세운다는 느낌으로 아래로 밀어주세요. 자, 그럼 밀어내는 구간, 즉 그 순간도 잘 알아야겠죠? 물을 잡았으면 이제 밀어내야 합니다.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가슴 앞에서만 물을 밀고 급하게 팔을 꺼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진짜 추진력은 배꼽 뒤쪽에서 나옵니다. 가슴 아래에서 시작해서 배꼽 옆, 그리고 허벅지 옆까지 쭉 밀어줘야 합니다. 이때 손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몸 중앙선을 따라 일직선으로 밀면 안 되고 몸 옆으로 S자 곡선을 그리며 밀어줘야 해요. 처음에는 몸 중앙 쪽으로 모았다가 중간 지점에서는 몸 옆으로, 마지막에는 다시 허벅지 쪽으로 향하는 궤적입니다. 밀어내기가 끝나면 이제 팔을 꺼내야 합니다. 여기서도 순서가 있어요. 팔꿈치부터 먼저 들어올리고 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해주세요. 이때 손끝이 물 표면을 살짝 스치듯 지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팔을 꺼낼 때 어깨에 힘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목과 어깨가 아프고 동작도 경직됩니다. 어깨 힘은 완전히 빼고 마치 팔이 물 위에 떠 있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앞으로 보내주세요. 이걸 연습하는 구체적인 실전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캐치업 드릴입니다. 한쪽 팔을 완전히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기다리고 반대쪽 팔로만 수영하는 연습이에요. 반대쪽 팔이 앞쪽 팔에 닿을 때까지 절대 당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팔을 길게 뻗는 감각과 물을 오래 잡는 감각을 익힐 수 있어요. 자유형을 바꾸는 두 번째 비밀은 스트림라인은 단순한 자세가 아니라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수영할 때 언제가 가장 빠를까요? 바로 벽을 차고 나가서 아무 동작도 하지 않고 미끄러질 때입니다. 팔도 젖지 않고 다리도 차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수영의 가장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일직선이 답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림라인 하면 완벽한 일직선을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중요한 건 물이 몸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 위치를 보겠습니다. 완전히 깍지를 끼고 팔을 쭉 뻗는 것보다는 한 손이 다른 손을 덮는 형태로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 부분이 더 매끄러워져서 물의 저항을 줄일 수 있거든요. 팔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팔을 귀에 딱 붙이려고 너무 힘주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귀 뒤쪽에 위치하되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힘을 주면 오히려 몸이 경직되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머리 위치가 모든 걸 결정하는 시작인데요. 스트림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머리 위치입니다. 머리가 조금만 잘못 위치해도 전체적인 몸의 균형이 무너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앞을 보려고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물론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머리를 들면 엉덩이와 다리가 가라앉습니다. 올바른 머리 위치는 시선이 바닥을 향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진행 방향 바닥 끝쪽을 보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면 목이 자연스럽게 중립 상태가 되고 척추도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림라인에서 코어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에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코어의 역할은 몸통을 하나의 단단한 통나무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숨을 쉬려고 몸을 틀 때 허리가 꺾이기 쉬운데 이때 코어를 단단히 유지해야 몸의 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유형을 바꾸는 세 번째는 바로 킥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킥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반만 맞습니다. 물론 킥도 추진력을 만들어내지만 실제로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요. 실제로 수영장에서 관찰해보면 킥을 아예 치지 않고 팔만으로 수영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몸이 뱀처럼 좌우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킥을 안정적으로 치는 사람들은 화살처럼 일직선으로 나아가죠. 우선 잘못된 킥부터 보겠습니다. 무릎만 접었다 펴는 킥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허벅지 앞쪽 근육만 계속 사용하게 되어 금세 지칩니다. 게다가 무릎 관절에도 무리가 가죠. 올바른 킥은 엉덩이 관절에서 시작됩니다. 엉덩이를 살짝 튕긴다는 느낌으로 다리 전체를 움직여주세요. 그러면 그 움직임이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까지 물결처럼 전달됩니다. 이걸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엉덩이 힘으로만 다리를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무릎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뿐이고 주동작은 엉덩이가 하는 거예요. 이 감각을 물속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또 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발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목을 90도로 꺾어서 발바닥으로 물을 차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발바닥으로 차면 저항만 커지고 실제 추진력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대신 발등과 발가락으로 물을 부드럽게 밀어주는 느낌이 맞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연습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사이드 킥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킥만 하는 연습인데 이 자세에서는 호흡 걱정 없이 킥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아래쪽 팔은 쭉 뻗고 위쪽 팔은 옆구리에 놓고 연습하세요. 몸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도록 코어에 힘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포인트 기억나시죠? 우리가 자유형 할 때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 생각하면서 연습해보세요. 대신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힘들 수 있어요. 이번 주에는 팔 동작에만 집중하고 다음 주에는 스트림라인, 그 다음 주에는 킥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익혀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수영 팁으로 돌아올게요.